네, 안녕하세요. 독이안의 경매왕의 독이안입니다. 자, 오늘은 매우 오랜만에 그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경매 투자를 정리해 보는 코너. 이게 우리가 이제 경매 성공 비법이었죠. 경매 성공 비법 교재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는 이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벌어지고, 작년 가을, 늦가을부터는 사실은 저한테 아마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벌써 한 1년쯤 돼가네요. 예. 우선은, 오늘은 이제 이태원 단독주택에 이제 투자를 정리해 보는 시간. 어차피 이 녹음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어떤 교재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성공 비법 위에도 부자 마인드에 관한 책,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라는 책도, 그 다음에 똑똑똑이라는 책도 이렇게 교육용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하고, 물론 결제를 해야 되겠죠. 하고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그동안 텀이 너무 많았고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중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전 이렇게 그 전에 녹음한 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매 성공 사례, 성공 비법이라는 책으로 주제로 업로드한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최신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거를 이제 들으시면은 이태원동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거 마지막 정리니까 짧습니다. 한 2개 정도 되죠.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만은 제가 드릴 말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경매 투자를 정리해보자. 예.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그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시세조사하기가 가장 애매한 거가 뭐냐면, 주로 단독 다가구죠. 토지 같은 거는 시세조사 쉬워요. 아파트 쉽습니다. 빌라도 쉽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조사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 이유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하는 대상으로는 항상 이 부동산을 염두에 두지만, 즉 부동산 중개업소에 우리가 시세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그런데 이 중개업소에서의 사장들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판매 사례가 적죠. 예, 판매 사례가 적다 보니까 비교 사례가 없는 거죠. 비교 사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항상 무능하거나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말은 뭐냐면 보수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있는 것들은 통상 보수적이나 비관적인 어떤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사례가 적다 보니까 부동산에 예를 들면은 그 동네에 한 군데만 있으면 그래도 많지는 않겠죠. 그 중구난방이 아니겠지만은 부동산이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판매 사례가 적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2군데 정도는 조금 유사하고 한 8군데 정도는 점을 칠 겁니다. 그죠? 대충 나 몰라요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는 체를 하려고 하고, 아는 체를 하는데 나중에 제대로 얘기를 못하면 돌아올 화가 무섭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한다. 이게 바로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단독주택은 사실상 뭔가 시세 조사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거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입찰을 보는 것은 저에겐 자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 요거 투자할 때도요, 요즘도 이제 대출 부분이 이제 조금,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할 때는 노무현 정부 때였기 때문에 대출이 적었고요. 저는 법인이어서 더 적었고, 단독주택이어서 거의 한 60% 내외만 대출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억 5,210에 받았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니까 한 40%가 내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2억 5천에 40%면은 그냥 요 앞에만 봐도 한 1억 이상이 내 돈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이전비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전비 들어가고 기타 잡비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는 한 1억 한 3, 4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큰 돈이 좀 들어간 거죠. 그러나 낙찰 당일에 벌어진 우연스러운 사건. 자, 이태원 단독주택의 사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명 응찰이었고 그 중에 1등이 무효 처리됨으로써 그렇죠. 무효 처리됨으로써 2등인 제가 자연스럽게 1등이 되었던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도 좀 있었다. 사실 운이 좀 있었죠. 돈을 버는 최적의 방향 설정, 그리고 최선의 노력, 그 외에는 운이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는 우스갯소리인데,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넓으면,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쳤어요. 쳤는데, 슬라이스가 나서 이렇게 공이 여기로 가는데, 여기에 한 4m, 5m짜리 이렇게 등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게. 밤에 이제 이렇게 칠 수 있게. 근데 등을 딱 맞고는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적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돌에 맞았는데 돌 맞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골프 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복을 많이 지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유 평상시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을 많이 져서 이렇게 공도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운이 받쳐주는구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은 이런 게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돈에는요, 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속칭, 재미를 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PT 한 분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30 초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이 경매의 기억자도 모르지만은 입찰을 하나를 봤는데 정말 우연적이고 누가 등을 미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명도까지 해결돼 버리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운이라는 게 있다. 경매 투자에서 웬 운이 있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만일 운이 없었다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운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거를 썼을 때 상당히 제대로 썼네요. 지금 제가 봐도요. 운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운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태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투자 물건처럼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서도 3억 이상의 거액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급할 사당동 주택처럼 업자들이 거의 100%가 본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임대는 물론 판매도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요. 제가 실무 연수반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에는 본래 정가가 없고 임대든 매매든 모든 것은 자신의 독자적 판단을 의지를 해라. 항상 자신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 네. 이미 부자가 아닌 부동산업자의 말에 종속되는 자가 어떻게 부자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기초반 할 때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최고의 과정에서 경매 실무를 제가 강의를 할 때 경매 실무를 강의하다 보면 부동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행태
그 다음에 영업 방식 이런 것들을 가끔 언급을 하다 보니까 주로 좋은 소리보다는 비판이 좀 많죠. 아마 이런 건 다 동감을 하실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강생들 눈치를 좀 보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표현을 좀 자제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업자라는 것은요, 중개잖아요. 사실은 상인이 거상이 있고 옛날에 개성상인 송상 뭐 이런 사람들은 부자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부자들인데 뭐 중개가 부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지만 부동산 중개로 부자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는 부자의 끄트머리를 본 바가 없는 업종에 속합니다. 그렇죠. 마치 변호사로 부자가 된 사람이 극소수죠. 그런 것처럼 변호사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해도 안 되는 것이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투자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물론 100% 예외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또 여기까지 안 듣고 삐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머리가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당연히 안 그런 사람도 많죠.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거고 그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매로 부자 되는 길로 가겠다. 부자의 길로 가겠다는 사람이 중개업자의 말을 신뢰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다. 이게. 모순이죠. 이거는 63빌딩을 짓겠다는 사람이 원두막에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것이죠. 본인의 꿈이 크다면 내가 63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적어도 20층이나 10층짜리 건물을 지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63빌딩을 지어야지. 뭐 원두막이나 소유하고 원두막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63빌딩 짓는 얘기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걸 투자로 삽질한다 그러죠, 삽질.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건을 할 때 보면은 이 부동산 이태원과 할 때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마침 그림으로 그려 드릴게요. 이태원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가 반포대교가 있고 반포대교 지하로 가는 잠수교가 있고 지상으로 가는 반포대교가 있죠. 반포대교를 이렇게 건너면 이렇게 가면서 2호터널, 3호터널을 올라가는 이태원 길이 나옵니다. 이쪽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길이 여기면은 이렇게 산이 돼 있으면은 일종의 남산순환도로인데 이렇게 남산순환도로면 이렇게 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길이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남산 터널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이제 부동산들이 15군데가 넘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 뒷길로 막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데는 심지어 사람 2명이 어깨를 마주하고 걷기 어려울 정도 골목과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부동산 업자들의 시선과 견해 입장에서는 산동네죠. 여기는 산동네가 되겠습니다. 왜? 여기가 남산 순환도로 위에는 주택이 없어요. 여기는 뭐 남산 도서관이고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보니까 산 꼭대기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저지대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은 뭐냐면 그거 뭐하러 사느냐. 그거 안 팔린다. 산 꼭대기 집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이게 미군 기지가 있는데 얘네가 이전하면 얘네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효과는 있지만 요 아래쪽에 있지 위에 있겠습니까? 라고는 반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순환도로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집은 이렇게 생겼고 버스가 이렇게 지나다니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버스나 차량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주택의 높이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도로보다 마이너스 1.5m가 낮아야 된다는 건축 제한이 있었습니다. 건축 고도 제한이죠. 높이를 못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참 집으로서 보면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는 순환도로가 이렇게 생기면 이쪽에가 집이 요렇게 해서 큰 집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었어요. 일종의 조금 나름 부촌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부촌보다는 규모가 크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규모가 집이 컸어요. 요것도 뭐 60 몇 평, 요것도 뭐 이 집은 80 몇 평, 뭐 이런 집들이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산 길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거를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건가.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한 30평, 40평대는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 60평, 80평까지 올라와 버리면 업자들도 대충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대충 크면은 이런 말을 하죠. 규모가 크면은 평당가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평당가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살 놈을 자기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낮아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정설이에요. 저 같아도 제가 중개업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집은 아까도 왜 원전이 한 푼 안 투자됐다고 얘기했는가? 예, 요거는 얘가 이제 주차장이었고요. 얘가 이제 101호, 201호, 202호로 이태원 집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집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보는 장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이거를 6,500에 제가 계약을 했고요. 이건 7,500.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요 두 개를 합치면 1억 3,500이고 요건 7,500이니까 1억 3,500이니까 얼마죠? 2억 1,0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실제 투입된 돈이 1억 한 4천 정도 됐었기 때문에 2억 1,000을 받아서 실제 투입한 것은 0이 된 상태에서 이 집을 매각하게 된 것이죠. 이 집은 매각은 제가 말씀드렸죠. 5억 8,500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집은요. 제가 구입한 건 2억 5,210이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전 비용이 이제 포함됐겠죠? 이전 비용. 하지만 실제로 판매 전에 원금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심하죠. 극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집을 팔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죠. 중간에 이제 위장 임차인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장 임차인은 알고 봤더니 뭐였습니까? 이 집을 건축을 할 때 같이 돈 들여서 건축했던 건축주의 딸이었다. 그래서 세입자를 넣어놓고 그걸로 돈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그냥 100만 원의 이사비만 받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이 집에 구매했던 양공주처럼 생긴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여기 방송에서는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이 아니겠습니까? 여자든 남자든 서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면 의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배신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도 이 물건을 살 때 부렸던 직원이 하나 있어요. 이 직원도 이 당시만 해도 약간은 적어도 충성파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부동산에서 크게 경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과 가까운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이 쉽게 드러납니다. 가장 원시적인 곳이 돈이 흘러다니는 곳에서는 그들의 본성이 쉽게 드러나는데 결국은 뭐 저 몰래 돈을 갖다가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가 이제 못 버티고 나가게 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류예요. 전부 다 이렇게 돈으로 배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소송하다 보면 부동산 소송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 배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깨진다. 많은 사람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배신을 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다. 꼭 주의하세요. 경매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가져가셔야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경매 분야에서 대성하려면, 크게 성공하시려면 뭘 해야 된다?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그죠? 배신하고 이런 사람이 대성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경매쟁이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또는 경박한지, 또는 겁쟁인지, 요런 거 꼭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투자에 적합합니까? 안 적합합니까?를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투자에 적합한가? 예. 일단 경박하지 않으면 되고요. 겁이 많지 않으면 되고요. 인간성이 좋으면 경매에선 대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대성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요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여기 우량물건이란 무엇이냐? 우량물건이란 아이쿠야. 우량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돈이 되는 물건이 우량물건임을 잊지 맙시다. 아마 이 물건을 부동산 업자의 말대로 순수하게 팔고 순수하게 의지했다면 절대로 이 물건은 제 거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물건으로 그만큼 고수익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언하듯이 확신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최근 어떤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요, 제 말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융자를 얻어라, 중구 신당동 상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